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공통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러분은 어렸을 적 학교나 학원에서 왕따나 따돌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니면은 직장 내 상사와의 마찰 혹은 부하 상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은 믿었던 친구, 연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이 오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뭐냐?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책,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근데 이 인간관계론 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론자가 붙는 책을 안 좋아하죠. 뭐 건축학 개론, 국부론, 뭐 아니면은 뭐 경제학 원론 이런 것처럼 이 론자가 붙으면은 어렵고 지루한 내용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인간관계론 책의 원래 제목, 원제를 보면 어떻냐? 자,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즉,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 즉, 쉽게 말해서 친구 만드는 기술에 관해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이 1부, 2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부 마지막에 보면은 데일 카네기가 여기까지 책을 읽었으면은 충분히 읽은 거니까 이제 책을 덮고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1부, 2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총 3가지, 6가지, 총 다 해가지고 9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9가지의 구체적인 조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면서 이 조언들을 최대한 포괄할 수 있는 핵심 조언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핵심 조언이 뭐냐? 바로 항상 상대가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자, 이게 뭔 말이냐?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자, 희망, 욕망, 뭐 바람 다 아니죠. 갈구하는, 깊이 갈구하는 갈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간 본성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 자, 존 듀이라는 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예시를 드릴 건데요. 딜린저라는 미국의 갱스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FBI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추격을 당하다가 이 미네소타의 한 농가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처럼 강도다. 그래서 내가 경찰들한테 쫓기고 있어. 쫓기는 와중에 이 사람들을 마주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나요? 제가 만약에 딜린저다.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할 것 같은데, 자, 이 딜린저는 어떻게 말을 했냐 보면은 내가 딜린저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난 딜린저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막 어필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협박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딜린저는 자기가 최고의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존 디 록펠러라는 이제 미국의 사업가이자 대부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 북경 베이징에다가 돈을 쾌척해서 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자, 얼핏 보면 달라 보이는,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둘 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고 싶어 했다는 점이죠. 다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달랐을 뿐인데,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국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칭으로 불러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겠나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죠. 콜럼버스는 그때 당시 스페인 여왕한테 해군 제독이자 인도의 총독이라는 칭호를 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나요? 아마 이제 문학 작품을 이제 좀 깊이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에게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빅토르 위고는 파리라는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마지막으로 누군지 아시겠나요? 잉글랜드의 극작가, 최고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셰익스피어마저도 가문 문장을 얻어 자신의 이름을 더욱 빛내려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도 이미 유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마저도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항상 상대가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6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좀 같이 가고요. 4번, 5번, 6번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제가 이걸 1번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에 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자, 모두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턱은 살짝 당기시고 자, 미소를 살짝 머금으시고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시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 여러분들의 사진입니다. 다들 굉장히 미남 미녀시인데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무엇부터 보나요? 뭐 그 사진의 풍경 아니면 뭐 구도 아니면은 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뭐 사람들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나요? 대부분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텐데 자기 자신부터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사진이 잘 나왔는지 기준은 자기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타인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상대에게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죠? 자,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시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아마 이 얼굴은 잘 몰라도 이 책은 아마 다들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아들러라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분이 이 책을 직접 저술한 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어떤 철학자분이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읽고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 책을 쓴 건데 각설하고 이 알프레드 아들러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로부터 인류에 가장 커다란 피해가 생겨난다. 굉장히 심한 워딩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1번이고요. 자, 2번.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건 뭐냐면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라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미국 작가분이 어떤 말을 했냐 보면은 주제가 무엇이었든 간에 루스벨트는 항상 할 말이 있었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보면은 이 루즈벨트는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전날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미리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왕도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가 2번이고, 자, 3번은 뭐냐? 잘 듣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도록 만들어라.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국민 MC는 누구인가요? 유재석 씨는 뭐 당연하고, 이제 보통 강호동 씨 아니면은 이제 신동엽 씨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 다 이제 훌륭한 국민 MC로 생각하거든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공통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들이 진행하는 방송을 볼 때, 이분들의 이제 대화하는 태도를 보면은, 첫 번째로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이 두 분이 얘기할 때 보면은 상대방한테 몸이 가 있어요. 자세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 있고, 시선은 그 사람을 향해 있고, 또 리액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리액션도 굉장히 크게 해주거든요. 두 번째로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 스스로 본인 얘기를 하도록 정말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상대방한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함으로써 인해 상대방이 상대방 얘기를 편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또 굳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리액션으로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공감대, 유대감을 형성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자기 얘기를 주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공통점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상대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줍니다. 국민 MC라고 불리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한다기보다는 상대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줍니다. 이게 핵심인데 어느 날 데일 카네기가 디너 파티에 초대가 됐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어느 한 식물학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식물학자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얘기도 못하고 이 사람하고만 몇 시간씩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정이 돼가지고 이제 디너 파티를 마감할 때가 됐는데 이 식물학자가 이 디너 파티를 주최한 호스트한테 가서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평이었냐? 카네기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자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카네기의 반응이 어땠냐? 오,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식물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신 했던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열심히 들어준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식물학자도 이를 느낄 정도였다. 당연히 그는 좋아했다. 자, 아이작 마커슨이라는 미국의 편집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 같아요. 그만큼 잘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최종 복습을 할 건데, 자, 1번.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관심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을 외워라.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든 간에 가장 기본이 상대방의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잘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의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도 한 얘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또 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굳이 상대방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좀 읽고 난 이후로는 내가 너무 타인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좀 이런 걸 느끼고 요즘은 정말 상대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자, 이건 뭐냐면은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이나 비난은 아무 쓸모가 없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로 상대 스스로 정당화하도록 만들고, 세 번째로 자부심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적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을 바꿔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6가지,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알아봤는데, 자, 이 책의 핵심 조언이 뭐냐?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을 하자면은 항상 상대가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가 이 책의 핵심 조언이고요. 이 책은 인간관계의 조언에 관해서 단순히 본인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주장과 관련해서 저명한 학자의 격언이나 아니면은 본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서 자기 말에 설득력을 더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에 대한 오해와는 다르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되게 쉽고 재밌게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굉장히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